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거리에는 송편과 전 냄새가 섞여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올해는 유난히 쓸쓸함을 느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가 전날 밤부터 내려와 손주가 뛰노는 소리로 집안이 들썩였지만 이번에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미리 연락을 하고 혹시 필요한 재료나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 아들 민수 이름 옆에는 마지막 통화 날짜가 석 달 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들은 잠깐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통화 자주 못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다음이 벌써 석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순자는 그저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지. 내가 너무 조급했네. 그렇게 되새기려 해도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둘이 싸웠는지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추석 전날 아침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그냥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아침에 민수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순자는 급한 마음에 아들이 사는 신도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마련한 새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현관문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띵동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 민수 엄만데요. 혹시 혜진이 있나요? 60은 되어 보이는 여자는 문을 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전 집주인 말씀이세요? 그분들 한 달 전에 이사 가셨는데.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그건 모르죠.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셨나 보네요. 급하게 정리하고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급해서 청소만 하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순자는 얼떨떨한 얼굴로 실내 안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아들집이 맞는데 낯선 신발장과 새 커튼이 걸린 창문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저야 모르죠.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단지 앞 입구에 있는 한빛 부동산에서 거래했어요. 그 말에 순자는 그대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간판 아래 젊은 중개인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기록이 있네요. 박민수 씨 맞죠? 지난달에 집 매매하셨습니다. 매매요? 새가 아니라 판 거라고요? 네, 등기 이전도 완료됐어요. 여기 서류 보세요. 중개인이 내민 서류에는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그 도장은 분명 순자의 도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도장은 제 건데요. 아, 그럼 가족분이 위임받아서 하신 거네요. 아드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인감증명서도 같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석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찾아와 말했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잠깐 막혀서 서류 좀 써야 돼요. 은행에서 잠깐 담보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 민수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의심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도장이 자신의 집을 팔아넘긴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역시나 아들 내외에게선 전화나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불 꺼진 집안은 유난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전을 부치는지 기름 냄새가 베란다를 통해 새어 들어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분주한 시기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빈 들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장 위에 붉은 잉크가 떠올랐습니다. 그 도장은 단지 종이에 찍힌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에도 깊게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도장을 훔쳐가 집을 팔다니. 어디서 그런 간이 생겼을까?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들 민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민수 잘 먹고 있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랬던 아들이 그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찬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내가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다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도대체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걱정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녀는 손을 털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건 아니지.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기억 속의 민수는 언제나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용돈을 못 주어도 괜찮다며 웃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비정하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장을 몰래 가져갔다니. 그건 도둑질이지, 도둑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대학 친구 정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마다 함께 전화를 돌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정훈이라면 뭔가 알겠지. 순자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이니? 나 민수 엄마야.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그래, 그런데 정훈아. 민수 소식 혹시 들었니?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이 안 되셨나 봐요. 응. 집도 없어졌어. 전화도 꺼져 있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짧은 침묵 끝에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수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서 게스트하우스 차렸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큰 일을 벌여놓고 엄마한텐 말 한마디 없단 말이야. 저도 의아해 했었는데 민수가 그땐 너무 힘들어 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빚 독촉도 심해서. 순자는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빚도 지고? 아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아, 민수네 제주도 주소 알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펜션 이름이 바람쉼터라고 했어요. 제주시 구자 근처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고맙다.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제주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지. 이놈 얼굴 보고 대답을 들어야겠어. 제주도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순자의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바람쉼터, 그 하얀 간판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람쉼터 도심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 입술 사이로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자 커피 향이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낯익은 목소리. 민수가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바로 그를 꿰뚫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내가 할 말이다. 이게 다 뭐냐. 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집 내가 너 결혼할 때 사준 거야. 그걸 말도 없이 팔고 사라져. 사업 망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을 못했는데? 엄마가 감당하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업 망하고 빚이 생기 혜진이 쓰러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한테서 도망쳤냐. 내가 빚쟁이니? 잠깐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안정되면 엄마한테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돈 좀 벌면 제가 판 아파트 값도 드리고요.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놈이 자신이 낳은 아들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엄마 속이고 도망가서 시작한 삶이 어떻디? 편했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정말.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야, 무슨.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사돈댁 혜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세상에 여길 어떻게. 아니, 사돈이 왜 여기 계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얘들이 힘들다 해서 제가 와서 도와주는 중이에요. 도와요.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청소, 식사 준비, 손님 응대까지 다 하세요. 순자는 민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넌 엄마한텐 말 못하고 장모님한테는 다 말하니? 장모님이 너 낳아준 엄마보다 편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순자의 눈가에 피 멍든 그늘이 졌습니다. 그때 혜진이 주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겁이 났어요. 민수 씨가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 떠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순자는 그 말에도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아니지. 아무리 그랬어도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게 도리 아니냐. 난 너희 결혼할 때 그 집 사주고 기뻤다. 근데 그 집을 몰래 팔고 도망갔어. 사돈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민수랑 혜진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민수는 정말 죽을 생각도 했대요. 순자의 눈빛이 사납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돈 벌면 그 집값 갚을게요. 엄마 이름으로 다시 집 사드릴게요. 집? 내가 집 때문에만 이러는 줄 아니? 집? 아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턴 편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엄마가 아니라 빚쟁이였구나. 안 갚아도 되니까 걱정 마.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살아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다신 보지 말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돈댁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노여움 푸세요. 민수가 사돈 걱정돼서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들을 허공에 날려보내고 바람 쉼터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문간에 달린 종이 짤랑거리며 울렸습니다. 순자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그래, 결국 이 세상엔 나 혼자 남는 거지.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가를 닦지도 않고 그저 바람 부는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순자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 집 앞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 사돈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좋은 공기 마시며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다 싫다. 그녀의 눈물이 바람에 섞여 날렸습니다. 서울역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서울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골목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울렸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탁한 공기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텅 빈 세월의 냄새 같았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하네. 순자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창문 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듯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살아야지. 아파트의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이고 빵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냄새를 맡으며 순자는 혼자 말했습니다. 민수야,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네 걱정 안 할란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이제 뭘 하고 지낼지를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조금은 머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시원한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쌀쌀하네. 그날 오후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붕어빵 5개에 3,000원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5개 주세요. 붕어빵을 건네받으며
마음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손님, 호박 보시고 가요. 오늘 우리 호박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럼 작은 거 하나 주세요. 혼자 사세요? 예. 그럼 요만한 걸로 드릴게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과 이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자는 TV를 켜고 주방으로 돌아가 양파를 꺼내 썰었습니다. 칼끝에서 나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그래, 다시 이렇게 밥을 짓는 거야. 밥솥에 김이 올라오고 된장국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떠 맛보았습니다. 맛있네. 그 말에는 이상하게 위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혼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조금, 계란말이, 그리고 김. 순자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를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수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민수의 엄마로만 살았구나. 내 인생 돌보지 않고 너무 민수한테 집중하고 살았어. 이젠 나한테 집중해야겠어. 밤이 되자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세요. 수고했어, 나. 순자는 손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고했어, 나. 그 말이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말 한 번쯤 들어야 했지. 순자는 창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짹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조차 오늘은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녹차 마시자. 작게 중얼거리며 웃지도 않은 채 그러나 단단한 표정으로 컵에 물을 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사온 바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나를 까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달짝지근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구석에 놓인 화분에 눈을 돌렸습니다. 화분 안에는 잎이 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돌보질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물컵을 들고 천천히 화분에 물을 부었습니다. 잎사귀가 조금씩 촉촉해졌습니다. 물 마셨으니 너희도 살아날 거야. 그날 이후 순자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그날 먹을 야채나 고기를 삽니다. 점심밥은 좀 거하게 먹고 TV를 보고 짧은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도 TV를 보고 자기 전에는 10분씩 책을 읽었습니다. 조만간 문화센터에 가서 미술이나 도자기 수업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민수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도 누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이 시간이 평화롭다고 느끼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 민수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말을 안 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지냈다면 정말 시간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서 시간을 갖자. 내일은 커튼을 세탁해야지. 그리고 화분 흙도 갈아야겠다. 그 작은 계획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주 구자읍 바람의 집 박민수 올림.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봉투를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그저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아직은 편지를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질 무렵 창가에 앉은 순자는 조용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때가 좋았지. 바람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바람을 한 줌 잡았습니다. 바람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살아 있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어느새 지나가고 봄 기운이 살짝 스며드는 3월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엔 새 그림이 걸려 있었고 베란다엔 화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님, 실력이 점점 눈에 띄게 좋아지시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하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다듬으며 이게 내 손이 내 삶을 다시 만드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서는 한 번 편지가 더 왔습니다. 엄마,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늘었어요. 이제 조금 자리 잡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더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노트를 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사는 게 결국 대답이지. 밤에는 여전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버티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예전처럼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람 쉼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펜션 앞마당에는 작은 그네를 달았고 손님들이 떠나면 준호는 아빠와 그네를 탔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 딸을 대신해 김치며 반찬을 순자에게 보냈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 사돈 잘 지내시죠? 덕분에 민수랑 혜진 많이 달라졌어요. 순자는 그 편지를 받고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짧고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각자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야. 국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 위로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맘을 흔들 때 그래도 나는 웃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살았다. 그걸로 됐다.